밤에 자다가 온몸이 가려워 뒤척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운하게 목욕을 마쳤는데 피부가 오히려 더 당기고 불편하셨던 경험은요? 혹시 욕실에서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져서 벽이나 손잡이를 붙잡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늘 하루 한 번 목욕해야 건강하다고 강조하셨고, 저 역시 오랫동안 그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며 환자분들께도 같은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70을 넘긴 현직 의사인 저 박선영은 어느 날 밤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씻는데도 피부는 점점 메말라 거칠어졌고 수십 년간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저에게 충격적인 진실이 다가왔습니다. 매일 목욕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오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10분 중 9분은 지나친 목욕으로 인한 피부 손상과 관련된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어제도 78되신 할머님이 온몸이 가려워 밤잠을 설친다며 오셨고, 진찰 결과 피부는 마치 갈라진 논바닥처럼 건조했습니다. 그분은 50년 넘게 하루 2번 뜨거운 물로 목욕해 오셨다더군요.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진실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따라온 매일 목욕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작지만 중요한 습관의 변화로 건강과 삶의 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실버 세대 건강 노트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건강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의사가 되고 4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같이 깨끗하게 씻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피부가 가려운 걸까요? 우리는 평생 깨끗해야 건강하다, 매일 씻어야 위생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고,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오래된 통념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때로 치명적인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 질환 중 무려 90%가 잘못된 목욕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매일 하는 목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20살 청년의 몸과 70살 어르신의 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시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청결을 목숨처럼 여기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셔야 직성이 풀리셨죠. 그러다 80을 바라보시던 어느 해 갑자기 온몸에 극심한 가려움증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셨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딸인 제가 어머니를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원인은 뜻밖에도 매일 하는 뜨거운 목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피부는 이미 자연적인 유수분 보호막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고 극도로 건조하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목욕하면 안 된다니요? 그럼 며칠에 한 번씩 씻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매일 씻지 않는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매일 목욕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정도 목욕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제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만 목욕하라는 제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지켜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밤새 긁느라 잠 못 이루는 고통이 너무 심했기에 결국 목욕 횟수를 줄여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이 지나자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연신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충격적인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의사로서 환자를 처음 마주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유심히 살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자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심하게 건조하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으며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은 상처들로 얼룩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젊은 시절 20대 피부는 약 10에서 15% 정도의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넘어서면 이 수분 함유량이 5%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유분 기름기 역시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죠. 피부 자체도 얇아지고 상처가 나도 회복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같이, 그것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에 자연 보호막 역할을 하는 소중한 지질 성분이 속수무책으로 씻겨나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손상된 보호막이 하루 정도면 어느 정도 회복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는 이 보호막을 복구하는데 꼬박 2에서 3일이 걸립니다. 결국 매일 목욕을 하면 피부가 채 회복할 틈도 없이 보호막이 계속해서 파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4살 최순자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청결을 유난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하루에 2번씩 꼭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젊으셨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른이 넘어서면서부터 극심한 피부 가려움증에 시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가려워서 온몸을 쥐어뜯다 보면 피가 날 정도예요.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비누칠도 더 열심히 하고 때도 더 박박 밀었는데 이상하게 더 심해지기만 해요. 최순자 할머니의 피부를 살펴보니 마치 바짝 마른 사막의 땅처럼 자잘한 균열들이 가득했습니다.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다소 충격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이틀에 한 번만 씻으세요. 그것도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5분 이내로 짧게 끝내세요. 그리고 목욕 후에는 물기를 닦고 3분 안에 반드시 온몸에 보습제를 듬뿍 바르셔야 합니다. 처음에 최순자 할머니는 제 조언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덜 씻어야 더 깨끗해진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결국 제 조언을 따라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할머니께서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피부가 눈에 띄게 촉촉해지고 윤기가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했던 가려움증도 훨씬 줄었고 덕분에 밤에 편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을 잘못 알고 살았네요. 덜 씻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씻어야 깨끗하고 건강하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매일 목욕하지 마세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목욕 횟수를 줄여보세요. 뜨거운 물 대신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목욕 시간은 5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알칼리성 비누나때 타월 대신 순한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목욕 후 3분 이내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반드시 전신에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놀랍게 개선할 것입니다.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숙면을 취하게 되며 피부 감염의 위험 또한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려움 없는 편안한 일상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의사 생활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 간단한 변화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는지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가장 안타깝게 마주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욕실 낙상 사고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욕실에서의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통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무려 30%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목욕 중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 사고라고 합니다. 왜 유독 욕실에서 목욕 중에 이런 위험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의 급격한 변동과 그로 인해 높아지는 낙상 위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혈압 조절 능력은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자세 변화에도 몸이 빠르게 반응하여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어르신들은 그 반응 속도가 훨씬 느리고 둔감해집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우리 몸의 혈관은 확장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노인의 경우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에 몸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면서 심한 어지러움이나 현기증,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실신까지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72살 김동철 할아버지의 사례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평생 농사일로 잔뼈가 굵으셨던 김 할아버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해야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고된 농사일과 후에 몸의 흙먼지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평생의 중요한 의식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은퇴하신 후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는 습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욕조에 몸을 담그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지 뭡니까? 하마터면 그대로 욕실 바닥에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옆에 있는 손잡이를 꽉 붙잡아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했던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를 진찰한 결과 기립성 저혈압 소견이 나왔습니다. 앉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태였죠. 더욱 위험했던 것은 할아버지의 새벽 목욕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압은 보통 잠자는 동안 가장 낮게 유지되는데 이렇게 혈압이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더욱 급격하게 떨어져 어지러움이나 실신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동철 할아버지께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매일이 아닌 이틀에 한 번만 목욕하시고 시간대도 혈압이 비교적 안정적인 오후 시간대로 옮기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팔팔 끓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목욕 시간도 10분 이내로 짧게 줄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4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려니 영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그런 아찔한 경험을 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기로 했지요. 이제는 오후 2시쯤 미지근한 물로 잠깐 샤워하는 정도로 하는데 몸도 훨씬 편안하고 신기하게 어지러움도 싹 사라졌어요. 김동철 할아버지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목욕 중 혈압 변동으로 인한 어지러움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특히 매일 목욕하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은 이러한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고관절, 엉덩이뼈 골절은 장기간의 입원과 수술, 그리고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위험을 단지 목욕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왜 망설이시겠습니까? 혈압 변동과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아침 일찍 기상 직후이나 밤늦게 취침 직전 목욕하는 것을 피하고 비교적 혈압이 안정적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목욕하세요. 매일 목욕하기보다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세요. 팔팔 끓는 뜨거운 물 대신 약간 따뜻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세요.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목욕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셔 탈수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안타까운 통계의 일부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께 듣는 말씀 중 하나가 선생님, 식사 후에 바로 목욕하면 소화도 잘 되고 좋다던데요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목욕하는 게 혈액순환에 좋다고 들었어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흔한 상식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예기치 못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식사 직후 또는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 때문입니다. 먼저 식사 직후의 목욕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소화 활동을 위해 혈액의 상당 부분을 위와 장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 표면의 혈관 또한 확장되면서 그쪽으로도 많은 양의 혈액이 이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를 포함한 다른 중요한 장기로 가야 할 혈액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혈액 순환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 중 제가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살의 오진석 할아버지는 추석 명절에 온 가족과 함께 푸짐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신 직후 쌓인 피로를 풀겠다며 곧바로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자마자 갑자기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꼈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욕조 안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가족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빠르게 발견하여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에 심각한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를 면밀히 진찰한 결과 식사 직후에 뜨거운 목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뇌경색 뇌졸중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오진석 할아버지는 결국 반신마비라는 큰 후유증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식사 후에 목욕했을 뿐인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퇴원하시던 날 힘없이 읊조리시던 오진석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정말이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저 평범한 습관 하나가 이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수치가 낮아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목욕 자체가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혈당이 더욱 떨어지면서 어지러움, 식은땀, 무력감, 심하면 실신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71살 정예숙 할머니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정 할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목욕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죠. 다행히 함께 살고 있던 따님이 이상한 기색을 느끼고 욕실 문을 열어보아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정혜숙 할머니는 저혈당 쇼크 직전의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에너지 소모가 큰 목욕을 강행한 탓에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바나나 한 개라도 먹고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샤워해요.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런 어지러움을 경험한 적이 없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변화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식사와 관련된 안전한 목욕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식사를 마친 직후 최소 1에서 2시간 이내에는 목욕을 피하세요.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굶은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침에 목욕을 해야 한다면 일어나서 가벼운 간식 예 바나나 반 개, 따뜻한 우유 한 잔이라도 드신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세요. 목욕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혹시 목욕 중에 어지러움, 메스꺼움, 가슴 두근거림 등의 이상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나와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간단한 예방 조치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의 생명이 구해지는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는 뜨거운 물에 푹 들어가서 땀을 쫙 빼야 빨리 낫는다고
굳게 믿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 하루 종일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한데 뜨끈한 물에 목욕하면 피로가 싹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저 역시 어릴 적 저희 어머니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랜 믿음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이 바로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질병이 있거나 몸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의 목욕이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먼저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열이 날 때 목욕하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75살 윤복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윤 할머니는 으슬으슬 춥고 가벼운 감기 증상이 느껴질 때마다 땀을 내면 병이 달아난다는 생각으로 아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민간요법이에요. 선생님, 감기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땀을 흠뻑 내고 나면 몸속 나쁜 기운이 싹 빠져나간다고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뜨거운 목욕을 하고 난 후에 오히려 열이 더 오르고 기침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윤복희 할머니는 폐렴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입원 치료 중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산소 치료까지 받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셔야 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내과 전문의로서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감기에 걸렸거나 열이 있을 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체온 상승에 몸이 어느 정도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의 경우 이것이 오히려 고열로 이어져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단순 감기가 폐렴과 같은 더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뜨거운 물 목욕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손상시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강력히 권고하는 것은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열이 날 때는 가급적 목욕을 피하고 정찝찝하다면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내거나 부분적으로 가볍게 씻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몸이 몹시 피곤할 때 목욕하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2살 강미경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강 할머니는 하나뿐인 손자의 돌잔치를 준비하시느라 며칠 밤낮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심하게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잔치를 무사히 마치고 난 후 긴장을 풀고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손주 첫돌이라 집안 대청소부터 음식 장만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래서 뜨끈한 물에 몸을 푹 담가서 노곤하게 피로를 풀고 싶었어요. 그런데 욕조에 몸을 담그자마자 갑자기 몸이 축 늘어지면서 어지러지란 거예요.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욕조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다행히 걱정이 된 딸아이가 들어와 봤는데 그때 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하더군요. 강미경 할머니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무사히 회복되셨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는 혈압 조절 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지고 근육과 신경계의 반응 속도 역시 둔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더욱 떨어지고 이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나 피로에 대한 저항력 또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점은 몸이 아프거나 심하게 피곤할 때는 목욕을 잠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몸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목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질병 및 피로 상태에서의 안전한 목욕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열이 날 때는 전신 목욕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부분적으로 가볍게 씻으세요. 몸이 심하게 피곤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목욕을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욕조 목욕 대신 간단한 샤워로 대체하고 시간도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목욕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약간 따뜻한 정도로 유지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도록 하거나 상태를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올바른 목욕 습관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활력을 찾는 어르신들의 모습 또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 특히 뜨거운 물 목욕을 피해야 하는 5번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술을 마신 후 목욕의 치명적인 위험성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소주 한 잔 걸치고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의 피로가 싹 풀린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동네 친구분들과 저녁에 반주 한 잔 하시고 곧바로 목욕탕으로 향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도 적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술과 뜨거운 물의 조합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술, 즉 알코올을 마시면 우리 몸의 혈관은 확장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술로 인해 확장된 혈관이 뜨거운 물의 열기로 인해 더욱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혈압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심한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실신, 더 나아가서는 치명적인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72살의 황기태 할아버지는 평생 동네 친구분들과 저녁에 소주 한두 잔을 나누고 집 근처 목욕탕에 들러 몸을 푸는 것을 낙으로 삼아 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술을 마시고 목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목욕 중에 가끔씩 어지러움을 느끼곤 했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분들과 소주 두어 잔을 기분 좋게 마시고 집에 돌아와 반신욕을 하기 위해 욕조에 몸을 담그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욕조 안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분이 빠르게 발견하여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기적적으로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뇌의 손상으로 인해 언어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는 큰 후유증을 겪게 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황기태 할아버지의 경우는 술로 인해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뜨거운 물 반신욕으로 인해 혈압이 치명적인 수준까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례를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저 수십 년간 해오던 익숙한 습관이었을 뿐인데 노년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그 영향 또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평소 앓고 계신 기저질환이 있다면 술 마신 후 목욕의 위험성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의사로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년기에는 술을 마신 직후에 목욕하는 습관은 반드시 멈추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술을 마신 후 안전한 목욕 또는 샤워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주십시오. 술을 마신 당일에는 가급적 목욕이나 샤워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꼭 해야 한다면 술을 마신 후 최소 3에서 4시간 이상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하십시오. 술을 마신 후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는 절대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며 시간도 5분 이내로 최대한 짧게 하십시오. 절대로 혼자 목욕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누군가에게 상황을 알리고 하십시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술 마신 후 목욕은 절대 금물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남들도 다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습관을 유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깊은 안타까움과 자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런 안타까운 통계의 일부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하는 습관, 특히 뜨거운 물 목욕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5가지 충격적인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피부의 자연 보호막 손상으로 인한 극심한 건조증과 가려움증 악화. 둘째, 급격한 혈압 변동으로 인한 어지러움과 치명적인 낙상, 사고 위험 증가. 셋째, 식사 직후 또는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이 초래할 수 있는 소화 불량 및 뇌혈류 부족 위험. 넷째, 감기나 몸살 등 질병 상태 또는 극심한 피로 상태에서의 목욕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다섯째, 술을 마신 직후의 목욕이 심장 마비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까지. 지난 40년의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을 겪으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목욕 습관으로의 작은 변화를 통해 피부 건강을 되찾고 낙상의 위험에서 벗어나며 활기찬 노년을 되찾으시는 모습 또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또한 70을 넘긴 의사로서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제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이러한 건강 원칙들을 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목욕 생활을 위한 5가지 핵심 실천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현명하게 줄이세요. 매일 목욕하기보다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목욕 시간대를 조절하세요. 혈압 변동이 심한 아침 일찍이나 밤늦은 시간은 피하고 비교적 몸 상태가 안정적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사와의 간격을 두세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최소 한두 시간 정도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가진 후에 목욕하고, 반대로 오랜 시간 굶은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목욕 전에 가벼운 간식을 드시고 30분 정도 후에 하세요. 넷째, 몸 상태를 살피세요.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열이 날 때, 또는 몸이 심하게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무리해서 목욕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몸 상태가 좋을 때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음주 후 목욕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가급적 목욕을 피하고, 꼭 해야 한다면 최소 서너 시간 이상 지난 후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하세요. 이 5가지 실천법들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상상 이상으로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용기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무조건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건강하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벗어나 자신의 연령과 몸 상태에 맞는 현명하고 건강한 목욕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들과 꼭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